안녕하세요, 닥터성입니다. 이번에는 피부에 관심이 많고 걱정이 너무 많은 A씨의 일상, 그 일상 중에 어떤 게 문제인지 짚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고민일 수도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 놓치지 말고 부탁드릴게요. 최근에 많은 분들이 피부 건강, 몸의 건강을 동시에 걱정하면서 여러 가지 관련된 것들을 하려고 하세요. 특히 헬스를 끊어놓고 피부 레이저 시술을 받는다. 가장 좋아 보이지만 레이저 시술을 받고 한 일주일 안에 각질층이 아직까지 좀 얇아진 상태에서 격한 운동을 하면, 땀이 많이 나는 운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피부 위에 염분, 소금의 농도가 높은 물질들이 계속 남아있으니까 피부의 힐링 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런 시술들을 받는 환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땀을 흘리고 나면 노폐물이 많이 빠져나가고 피부가 매끈매끈해지고 톤이 약간 밝아졌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내 피부는 더 건강해져, 이런 생각을 갖게 되지만, 실제로는 피부 장벽이 손상을 받게 돼서 계속 이런 행동들을 반복하면 피부가 자꾸 망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레이저 시술 후에 어느 정도 텀을 두고 운동을 하는 게 적당하고, 운동을 할 때 너무 땀을 많이 흘리거나 근력 운동을 많이 해서 얼굴이 붉어진다거나 해서 피부에 손상을 주는 행동들을 가급적 좀 자제하시는 게 피부를 잘 관리하는 방법이에요. 아시겠어요? 이 A씨의 일상을 보면 레이저 한 후에 얼마 안 됐을 때 색조 화장을 한다? 색조 화장이 들어가면 피부가 자꾸 손상이 되게 돼요. 우리가 먹는 음식물에도 색소 같은 게 많이 들어가면 건강에 안 좋듯이 색조 화장이 들어가면 피부에 조금 자극이 되게 되는데, 레이저 후 일정 기간 동안은 각질층이 좀 얇아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색조 화장을 평소에 할 때는 피부 안쪽으로 들어가거나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레이저 직후에는 이 얇아진 각질층을 통해서 피부 안으로 그런 색조 화장품들이 침투를 하게 돼요. 자외선 차단제도 그 비슷한 효과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생각지도 않던 접촉성 피부염 같은 게 생기게 되고, 그런 피부가 자극이 돼서 붉어지게 돼서 결국 유분의 증가가 일어나고 피부가 자꾸 손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의 각질층이 약간 두꺼워질 때까지 한 10일 정도, 일주일 정도는 가급적 좀 가볍게 화장을 하거나 너무 두껍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게 피부를 손상시키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A씨의 일상을 보면 인터넷에 많은 정보를 얻으면서 이렇게 하면 좋다, 저렇게 하면 좋다를 따라하기 시작하면서 뭔가 나빠진다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죠? 하지만 이 보습제를 듬뿍 바르는 순간 각질층은 어떻게 돼요? 붉게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그 보습제를 닦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각질층이 얇아져 있거나 벌써 손상을 받아서 보습 기능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피부가 미친 듯이 땡기고 건조감이 심해지니까 또 보습제를 두껍게 바르려서 각질층을 또 손상시키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보습제나 이런 걸 두껍게 바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살짝 발라주고 자기가 건조감을 느낄 때마다 보습제를 조금씩 얇게 바르는 게 건강한 피부를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론은 보습제는 적당히 바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정용 뷰티 디바이스가 좋은 것도 있고 괜찮은 것도 있을 수 있지만, 하지만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왜 병원용 장비는 같은 기종임에도 불구하고 장비가 막 몇천대, 막 억대 이런 장비가 있겠어요? 출력이나 이런 데 편차가 크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건데, 애매모호한 출력을 가진 고주파 장비를 가지고 얼굴에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피부 표면은 따뜻해져요. 이 따뜻함이 피부를 진정시키고 좋다고 느낄 수 있지만 각질을 손상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고주파 장비를 이용하는 건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진피에 열을 가해서 콜라겐 리모델링을 유도하려는 게 목적인데, 피부 표면에만 자꾸 열을 가하게 되면 각질층 손상, 결국 피부 장벽의 손상으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장비를 계속 쓰게 되면 초기에는 그냥 피부결이 좀 좋아졌다, 피부톤이 좀 밝아졌다 이렇게 해갖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피부가 망가지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비 선택도 잘 하셔야 되고, 이와 관련해서 다니고 있는 병원의 원장님과 조금 상담을 나누신 후에 계속 사용해도 될지 중단하는 게 좋을지 결정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A씨의 일상 하루의 마지막인데요.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각질층의 손상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홍조가 있는 사람들 얼굴에 홍조가 더 심해질 수도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보습제를 너무 두껍게 바르고 재생크림을 너무 두껍게 바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이런 재생크림이나 보습제를 듬뿍 바르고 주무시면 얼굴에 건조감이 없어지니까 어떤 좋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지만, 아침에 일어날 때
그 불었던 각질층의 세안으로 다 떨어져 나가니까 평소에 보습제나 재생크림 두껍게 안 바르게 되면 피부 안이 미친 듯이 당겨서 건조감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피부가 계속 당기니까. 그러면 또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보습제를 두껍게 바르고 재생크림 두껍게 바르게 되고,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피부 장벽이 계속 망가지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우선 미온수로 샤워를 하시고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피부에 당겨짐 정도만 안 생길 정도로 바르고 주무시는 게 피부 건강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잠을 잘 때는 피부도 좀 쉬게 해주는 게 좋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영상은 피부에 걱정 많은 A씨의 일상이었어요. 여러분과 굉장히 유사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빨리 고치세요. 더욱더 건강한 피부를 갖게 되실 거예요. 더 질문거리가 있으시거나 궁금한 게 있으시면 네이버 카페 모두의 피부에 오셔서 질문글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아는 데까지 답해드릴게요. 아시겠죠? 다음에 뵐게요. 안녕.